네, 이번 시간에는 중국 동포의 이주사에 나타난 중국 동포와 한국과의 충돌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 같은 것은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와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중국 동포가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 어떤 특정한 다른 사건들은 중국 동포와 한국인들과의 사실상의 충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충돌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중국 동포 입장에서 바라본 중국 동포의 어떤 정체성 형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 동포는 1860년도 이래로 중국으로 만주로 당시에는 우리 나라 사람들이 만주에 대해서 꼭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서의 만주, 특히 간도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국의 영토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으로 이주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어쨌든 일본과 중국 간에 이루어진 간도 협약에 의해서 중국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했던 지금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지역이 옛 간도 지역입니다만은 간도가 중국 영토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중국 동포들은 이 만주 지역에 이제 계속 살고 있게 된 것이죠.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성립시킬 때 현재의 타이완에 있는 국민당과 국공내전을 벌였었습니다. 이 국공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것인데요. 중요한 점은 이 국공내전, 특히 만주 지역이라고 하는 중국 동북 지역에서의 국공내전에서 중국 조선족, 중국 동포들이 큰 기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한 집에서 모두 다 한 명씩 이상씩 군인으로 출정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이 연변 지역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지역이 하나의 거점이 돼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건국에 공헌한 사람들이다. 조선족들이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족들은 이러한 건국에 공헌했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으로서 또 중국에 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1950년대에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중국 동포들은 북한 인민지원군의 일환으로 그리고 중국 해방군의 일환으로 또 참전하게 됩니다. 결국은 당시 대한민국과 적으로서 싸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953년도에 중국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치주는 자치구보다는 하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개념으로 본다면은 도의 개념이 아니라 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의 개념이면은 여러 가지 권리가 더 많습니다만은 군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권리가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소수민족으로서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만들어서 일정 부분의 자율성, 즉 조선어, 한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율성은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많이 훼손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중국 동포들이 한국말을 잘하게 된 것은 이러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에서의 민족 교육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78년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게 되고 88년에 한국에서 서울 올림픽을 하게 되면서 중국 동포들이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92년에 한중 수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중 수교를 거치면서 중국 동포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는 동포라는 시각으로 그리고 중국 동포들 역시 할아버지 나라로 간다 하는 그러한 한민족의 일원이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각을 가진 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간도가 중국 영토화된 것이 1909년도에 간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또 중국 동포들이 중국 건국 과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했는데 조선인으로서, 한국인으로서,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하죠. 그 강했기 때문에 중국은 이러한 정체성을 약화시키고자 소수민족들에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동북지역, 즉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동북공정은 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결국은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중국인으로서 조선족이다 하는 정체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관교육이라는 것을 강화하게 됩니다. 삼관교육은 조국관, 민족관, 그리고 애국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관이라는 것은 중국이 조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또는 북한이 역사적으로는 출발한 데일지 몰라도 중국이 조국이다 하는 거죠. 민족관이라는 것은 중화민족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민족마저도 한민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선족은 중화민족의 일원인 소수민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중화민족론에 의해서 우리가 소수민족인 중국의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서 2022년도에 동계올림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한복이 한국의 옷이다 라고 주장하는 한국 사람들과 이 중화민족의 일원인 조선족의 예복으로서의 옷이다 라고 얘기하는 중화민족론이 충돌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국관 또는 역사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중화민족으로서의, 중국인으로서의 조선족은 중국 역사를 배우고 애국을 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 역사, 한국에 대한 것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동화적인 그러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이 강화교육이, 삼관교육이 90년대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2000년 중반부터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시진핑 시기인 2012년부터 더 강화가 됐고, 2022년부터는 연변조선 자치주에서 조선어, 한국어의 사용이 사실상 많이 제한되는 결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동포들 역시 2000년대에 이 중국의 이런 정책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중국이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을 거치게 되면서 강국으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 성화봉송이 서울에서 있었는데요. 이때 중국인 유학생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티벳에 대한 문제 또는
중국 소수민족 문제에 대해서 한국인들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반발을 하게 됐고, 거기에는 중국 조선족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 조선족 유학생들이 이러한 삼관 교육의 영향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러한 정체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고, 이것은 그 전 세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또 다르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한국에서의 중국 동포들은 한국에 좀 더 정착을 하게 됐지만은 2010년 이후에는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또는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점차 부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다양한 것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영화 황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나타나고요. 오원춘 사건을 통해서는 사실상 중국인들에 대한 혐오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사드를 고고도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면서 중국이 한 한국에 대한 한한령, 혐한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에 의해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고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통해서 중국 동포들이 직거하고 있는 동포타운, 대림동 이런 곳들이 범죄 소굴인 것처럼 그려지게 되면서 중국 동포들에 대한 그러한 혐오는 점점 더 올라가게 됩니다. 특히 2020년 있었던 4.15 총선에서는 중국이 개입했다는 그러한 것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번지게 되면서 중국 동포들에 대해서 더욱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게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중국과 한국과의 문화 충돌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서의 중국 동포와 한국인들의 충돌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1996년에 있었던 페스카마호 사건입니다. 이 페스카마호는 배 이름입니다. 그런데 92년에 한중 수교를 했죠. 그러면서 중국 조선족과 한국인들이 같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파나마 국적의 원양어선이 페스카마호입니다. 여기서 선상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중국 동포인 조선족이 한국인 선원 7명을 포함해서 11명의 선원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 페스카마호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은 한국인 선원들이 이 조선족 선원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여러 가지 혐오적인 것을 했다 하는 것이 이유가 됐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은 결국은 한국인들과 중국 동포들 사이에서 상호 간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화 충돌이 일어났던 것이고 오해가 일어났던 것이고 그 오해가 누적되면서 범죄로까지 이어진 것이고 그 범죄에 의해서 또 중국 동포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되고 또 중국 동포 입장에서 보면 한국인들에 대해서 동포라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대우하느냐. 재해동포법에서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사회적으로도 이류 국민처럼 대우하느냐. 이러한 문제들이 불만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의 중국 동포의 이주에 있어서 이러한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정착과 한국 사회의 사회 통합에 큰 숙제를 안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중국 동포에 대한 여러 가지 비자, 사증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고 그 사증 문제에 의해서 중국 동포들의 거주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또한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적으로도 한국 정부의 어떤 다양한
방침이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